사법연수원에 전통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사람은 들어오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돈은 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판사된 지 1년 지난 2008년 3월에 월급 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는 나와 보니까 정말 연봉이 0원부터 분들도 있고 연봉이 다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판사의 연봉과 변호사의 연봉 한번 시원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팡팡! 저는 사실 판사가 되기 전에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근무하는 변호사님들을 보고서 참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급여도 많고 또 하는 업무도 다양하고 넓어서 저도 근무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법고시를 보게 되었고 다행히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보니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보긴 했지만 판사, 검사라는 직업도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참 보람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검사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멋진 일들을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다 멋있다. 어떤 걸 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엘리트의 남다른 고민을 관전하고 계십니다. 사법연수원에 전통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판사면은 집에 사람은 들어오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그런데 남편이 변호사면은 집에 돈은 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검사는요, 집에 사람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체력이 약하거든요. 잠도 많고 그래서 검사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고요. 저희 세대 때는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변호사가 다시 판사가 되는 구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판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판사를 하고 싶었고 다행히 사법연수원에서 그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나와서 판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M&A 같은 거 하고 막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멋져 보여서 판사를 먼저 하긴 했지만 딱 한 5년 정도만 근무하다 나오려고 했는데 판사를 하다 보니까 일도 보람되고 또 멋진 직업이라서 오랫동안 판사를 하게 됐습니다. 17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판사의 연봉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제 월급 내역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통장 내역이 제가 임관한 2007년도 거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판사된 지 1년 지난 2008년 3월에 월급 내역을 보니까 320몇만 원이더라고요. 사실 그 나이에 작은 돈은 아닌데 판사가 행정직으로 따지면 부이사관급 3급 공무원이거든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공부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변리사 할 때보다 급여가 더 낮아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1년 연봉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 시절 포함해서 거의 20년 동안 공직에 근무한 부장판사 2년차 2023년 3월 월급을 찾아보니까 710몇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공직에 20년이나 있었고 또 그 당시 비슷한 기수나 비슷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은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았고 또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그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연봉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삶의 질이 연봉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월급이 높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변호사로 또 나와 보니까 판사님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그 업무의 내용이 사실 보통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급여를 높여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실제 판사의 월급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원장이셨던 윤준 법원장님도 올해 이제 사직을 하시면서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사님들 월급이 너무 적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로서의 연봉은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판사는 다 호봉에 따라서 모든 판사가 월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나와 보니까 정말 연봉이 0원부터 수십억인 분들도 있고 100억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파트너 변호사나 개업 변호사나 자기의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연봉을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옛날에 판사로서 근무했을 때의 저희 시간당 노동 가치가 지금 받는 수입료를 생각하면은 5배에서 10배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죠.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판사일 때는 사건을 500건 정도 처리하고 변호사일 때는 그렇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00건도 처리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판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다 그 시간을 본연의 업무에 투입한다고 보면은 변호사는 외부 활동이 일단 반 이상이고요. 뭐 상담하거나 회의 들어가거나 홍보 활동하는 게 반 이상이고, 본연의 이제 페이퍼워크, 서면 작성이나 법정 출석 이런 시간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연봉은 판사였을 때 뭐 한 2배에서 4배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연봉은 사실 자기의 그 활동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받아가고 또 일을 적게 하면은 거의 뭐 좀 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로서의 삶이 좋은 게 사실 일이 많을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뭐 재판도 갔다가 상담도 했다가 뭐 서면 작성하느라고 야근도 했다가, 그런데 그만큼 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만약에 또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판사일 때는 계속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로서는 일이 좀 없으면은 그 시간에 자기가 평상시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또 자기 캐파에 따라서 그 일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판사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전쟁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어떤 성 안에 있는데 그 성 안에서 끊임없이 출몰하는 적들을 계속 쳐내면서 싸워나가면서 살아나가는 느낌이라면은, 변호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창 하나 들고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적이 나타나서 깜짝 놀래고, 이런 느낌이에요. 삶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연봉으로서 비교할 수만은 없고, 저 팡팡 변호사는 현재 처한 상황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변호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판사의 연봉과 변호사의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판사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봉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단점, 변호사로는 자기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고 또 좀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판사는 항상 안정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월급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연봉에 연연하지 마시고 각자의 소명대로 좋은 직업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팡팡 변호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